안녕하세요. 닥터항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항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6년 전에 썼던 이 사랑의 기술 행복 코드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책은 절판이 되어서 여러분이 구하려고 해도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씩, 그 중에서 재밌는 내용을 골라서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다시 읽어봐도 유려한 문체와 시대를 앞서간 최신 의학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 비록 판매량에서는 폭망했지만 한국 성의학사의 한 획을 껐던 명작이 아니었나 감히 자아자찬에 빠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도 가끔 케이블 TV에서 재방송되고 있는 응답하라 1994 그 드라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성의학자인 저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주인공인 성나정의 곁에 서게 될 신랑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이 드라마의 주제를 성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1994년 신촌의 하숙집에서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냈고 또 시골에서 올라와 하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내용이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과연 현실판에서라면 이 주인공인 성나정이 선택하는 남자가 쓰레기와 칠봉이 중에서 누구였을까라는 것이었죠. 쓰레기라는 인물은 성나정이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에서 자기 오빠와의 친구가 되는 인물이죠. 어릴 때 자기 오빠랑 셋이서 소꿉친구로 지내다가 성장 과정에서 자기 오빠가 뇌종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죽은 오빠를 대신해서 친오빠 역할을 해주면서 자기 집에서는 거의 아들처럼 자라면서 성장해서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칠봉이는 잘생기고 멋진 전형적인 서울의 댄디남이죠. 또 자라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그런 멋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정이는 쓰레기 오빠와 어릴 때부터 찢고 볶고 싸우고 이러면서 자라다가 서서히 연애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이별을 겪게 되고, 이별을 겪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칠봉이는 나정이에게 질고지순한 사랑을 바치지만 쓰레기와의 삼각관계에서 패배하고 나정이의 첫사랑했던 쓰레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짝사랑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라면 나정이는 칠봉이와 쓰레기 중에서 어떤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쓰레기보다는 칠봉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3살에서 6살까지의 유소년기를 같이 보낸 이성에게서는 이성의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건친 결혼을 막기 위한 유전적인 방어 기전인데요. 남매 간이나 부녀 간의 연애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며 생물학적으로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이성 간에는 낭만적인 연애 감정보다는 형제 간의 유대감이 자리 잡는 그런 생물학적인 방어 기전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스피로라는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에서 생활하고 자란 남녀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졌죠.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키부츠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남녀 간에는 결혼을 하는 커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6세 이전에 키부츠에서 공동생활을 한 남녀 간에서 결혼을 한 커플은 단 한 커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유치원 동기 간에 결혼한 커플을 본 적이 있나요? 같은 유치원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 서로 얼굴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처럼 지낸 사이라면 결혼한 커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드라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지내던 그런 남녀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이런 스토리들은 순전히 작가적 상상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한 남녀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죠. 하지만 수많은 드라마에서는 어릴 때의 인연이 수년이 지나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난 후에 연인으로 발전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줄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러한 어릴 적에 알고 지내던 남녀가 연인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은 같은 종 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가진, 상이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성으로 선택할 또는 연인으로 선택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같은 종족 내에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건강한 유전자를 얻을 수 있고 또 근친 결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받게 될 유전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 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드라마에서처럼 성장 배경이나 쓰는 말투가 비슷한 쓰레기보다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서울말씨를 쓰는 칠봉이가 나정이의 연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더구나 칠봉이는 모든 여자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멋진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경쟁이 치열할수록 다른 여성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대상일수록 더 선망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효과를 Desirability Enhancement Effect, 선호 상승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른 여성에게 둘러싸인 남성일수록 여성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이돌이죠. BTS와 같은 아이돌들을 보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정반대로 선호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수많은 남성들에 둘러싸인 여성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죠. 우리 인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는 수많은 성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험한 다양한 경험과 학습들, 가정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영향들, 만나는 사람들, 어릴 때 자기 자신에게 좋았던 경험과 나쁜 경험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사랑의 지도, 즉 러브맵이라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형성된 러브맵에 일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한눈에 반하게 되는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환경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이성과 사랑에 빠지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선호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드는 이러한 과정을 성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소 주제넘은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우연 중에서 인연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성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술 행복 코드. 비록 출판사는 폭망했지만 시대를 앞서간 역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